수료증 어디 가서 수업 듣고 이런 방식으로는 반쪽짜리 전문가가 된다고요. 바른쌤 팟캐스트 3부 2화 3부 2화 시작하겠습니다. 2부 때는 어떤 이야기 하기로 했죠? 2부 때는 조인빈 대표님이 왜 트레이너로서 전문성을 쌓아왔는가, 그 과정은 어땠는가, 그 과정은 과연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을 하는가, 이 업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과연 이거를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게 좋을까, 직접 밟으셨을 테니까 궁금합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 질문은 대체 왜 이렇게 트레이너의 그 전문성을 갖추시는 거예요? 대체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트레이너 할 것도 아니면서. 저는 제가 강아지 저기요. 네, 그 말을 할 때 강아지에 대해서 콘텐츠를 만들거나 할 때 그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고, 저는 아예 이해 못하는 부류가 강아지를 모르는데 강아지 관련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 그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게, 강아지를 알아야 이제 더 발전하거든요, 사업의 형태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원래도 뭔가의 전문성을 키우려고 할 때 그 자격증 집착이 좀 있기는 해요. 옛날 일기들 보면은 막 그 분야에 있어서 자격증을 무조건 땄어야 됐어. 그게 뭔가 나를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업계에서 강아지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런 형태의 커뮤니티랑 사업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내 차별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강아지에 대한 전문성을 누구보다 무섭게 가지고 가는 게 저한테도 되게 좋고, 남들한테 얘기할 때도 내가 강아지 이만큼 아니까 이거 만들지 라고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호자님들이랑 소통을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 내가 내 말에 힘이 있으려면 내가 전문성이 있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강아지 잘 키우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냥 뭐 지나가는 조던 누나가 아니라 진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다. 다만 비교적 친근하게. 그거를 정말 쉽게 풀어내기 위해선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뭐 그냥 지나고 보니 그냥 자격증 하나일 뿐인데, 그래도 그렇게 억지로 공부를 해서 CPTK를 따니까 그래도 성장을 한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걸로 저는 훈련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뭐 이름은 국제훈련사 자격증이고 그거 하나로 설명되는 게 많기도 하죠. 와닿는 것들이 엄청 많아. 예를 들어서 뭐 외부인들이나 보호자님에 대한 뭐 인정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결국에 핵심적인 거는 내가 스스로한테 깨끗한가, 내가 거울 봐서 내가 지금 화가 안 나는가, 이 얘기를 하신 건데, 우리 안 그럴 때가 많거든요, 누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사실 엄격해야 하고, 나한테 엄격함을 통해서 얻는 자신감이 사실 진짜 자신감일 것인데,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 그 과정을 스킵하려고 하죠. 전문가뿐만 아니고 모두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근데 조 대표님은 그런 측면에서 타협이 일절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이번에 최근에 도전하셨고 성공하신 그 CCPDT 단체에 있는 Knowledge Assessment, 그 CPTK 시험에서도 당연히 합격을 하셨고. 재수했어요. 만만하게 봤다 재수했어요.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그 원래 그 운전면허도 한 번 했다는 사람 운전 잘 못한다고 하죠. 두세 번 봐야 더 잘한대요. 누가 그래?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떨어졌던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거잖아. 나도 운전면허 재수했어. 그 운전 잘하시겠네요. 사고가 한 5번 났습니다. 산으로 가버렸고. 저도 궁금한 거 있어요. 지금 비강압식 트레이닝을 추구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원래 트레이닝에 대한 전문성을 쌓기 전에 네. 비강압식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아셨나요? 아니면 공부하다가 보니 비강압식 트레이닝이 더 좋은데? 라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신 걸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나 강아지 교육을 검색하게 돼요. 얘가 왜 이러지? 얘가 왜 내 말을 안 듣지? 저도 초반에 아직도 기억나는 영상 중에 하나가 강아지 코를 때리래요, 침대에 올라오면. 근데 내가 해봤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야. 근데 나는 애초에 강압식 교육이 내 삶의 가치관과 안 맞았던 거예요. 그 이상한 거예요. 강아지를 이렇게 막 들어 올리고 막 구석에 몰고
이게 사랑한다면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대형견이든 소형견이든 저는 그냥 그 이상했어요. 그래서 비강압식, 강압식 구분했다기보다는 아니, 너무 귀엽고 사랑하는 존재를 훈육을 하겠다고 막 밀어붙이고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애초에 나는 말이 안 된다. 이게 되게 컸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물이 아래로 흐르듯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진짜 그냥 알게 됐고 그렇게 알아가는 중에 운이 좋게 구쌤도 알게 됐고 구쌤한테 물어보니 그때 기준 건국대에서 하는 반려동물 행동수정 전문 과정을 들으면 조금 기초가 쌓일 거다라고 해서 공식적으로는 그 공부를 하게 됐고 그게 되게 새 발에 피었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제 어려운 것들을 찾아 나서고 있고 KA도 땄지만 저는 사실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싶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강압식 교육이라고 하면은 되게 페스코 베지테리안 이런 단어인 것 같아. 되게 입문하기 어려운. 맞아. 응. 근데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개를 키운다라는 말이 또 있듯이 좀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아빠한테 잘못했으면 아빠한테 맞았거든요. 약속하고 10대 맞았는데도 싫고 힘들었어요. 근데 나는 걔한테 그렇게 하기 싫은 거야. 아빠 너무 사랑하지만 아빠는 나를 때렸고 나는 그래서 내 자식을 때리면서 키우고 싶지 않고 그러면 때리지 않으면서 말을 잘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개를 키우면서 미리 하고 있고 나중에 애를 키운다고 해도 그렇게 할 것 같고 저는 이게 지식의 차이라고 봐요. 전 누누이 말하지만 예를 들어 과거에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과정에서의 체벌이라고 하면 저는 이게 문화가 오염됐다고 보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체벌의 문화가 동양권에서 오랫동안 있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역사를 보자면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사랑의 매라는 것도 잘못했을 땐 맞아야지 이 개념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기가 선생님한테 가서 맞으려고 하는 거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의 개념처럼 넌 잘못했으면 맞을 수도 있어야지 선이라는 건 있는 거야. 그걸 넘었을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식의 접근을 심지어 과거의 그 성리학 사회에서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사회에서 왜 이렇게 됐느냐? 저는 과도기 상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부작용이라고 보거든요. 무지하죠. 생명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모르겠죠. 교육은 더더욱 모르겠죠. 교육이랑 키우는 건 다른 건데. 그냥 그 과정에서 그냥 다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에서 한 패닉 행동이라고 할까요? 패닉 행동? 이게 아니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반려견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세피니가 저런 걸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저 행동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이성적인 판단과 판단과 분석과 이 과정이 어려워. 이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돼 있을 때 머리에 드는 건 뭐예요? 즉각적인 거? 그 즉시 그냥 물리적으로 멈추는 거. 이게 사실 배움 없이 지식 없이 고민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맞아. 그리고 그게 옳아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얼마든지 그 조건 하에서의 논리 구조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랑의 매니 뭐니 중언부언 말이 많아지지만 사실 그때는 잘 몰라서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진짜 이 주제로 제발 누가 딴지 좀 걸어줬으면 진짜 그 사람하고 대화해서 토론하고 내가 틀렸으면 내가 내 지식을 더 갈고 닦을 수 있겠지. 그럴 확률이 좀 적겠지만 그래서 지금 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각 개인의 성장 과정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가는 거다. 저는 그 말에 다른 방식으로 동의를 하고 싶은 게 조 대표님의 아버님께서 예를 들어서 아닌 건 아니야 라고 혼내셨던 그거보다도 아마 조 대표님의 가정의 문화는 지식을 습득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려는 그런 거에서 더 뿌리가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게 더 이쪽으로 오신 거에 대한 그 뿌리가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처음에 옛날 보호자님들 아이들 때리는 거 마음 아파했거든요. 근데 전문가가 그걸 확신을 시켜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 너 그거 사랑 아니야. 너 애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네 마음 아프다고 낑낑대면서 그거 안 혼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누구나 때리게 되고 누구나 혼내게 되고 근데 이 안에서 그 압박적인 상황, 그 선택지가 없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다른 방식을 찾으려고 택할 수 있는 그 지적인 그 끈질김, 그 자세, 저는 그거에 사실은 더 차이가 있지 않나 이 생각을 요즘에는 좀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고 가정에서 저는 습득할 수 있는 거라고도 봐요. 그래서 저는 많은 보호자님들이 이제 많이 뭐 비강압적인 방법을 많이 택하시고 하고 아직 멀었지만 저희가 완전 지금 마이너잖아요. 근데 와글이 정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는 진짜 많이 느껴. 200명 있는 방 적다고는 하시지만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무조건 목수를 늘리지 않고 이렇게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가는 거는 나는 와글밖에 아직은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보여주는 보호자님들의 변화상이나 이런 것들이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커지겠지. 언젠간. 전 그렇게 모든 게 다 계단식으로 성장하니까요. 사실 이제 제가 좀 생각하는 바는 물론 지금 와글에서 보호자님들의 문화를 바꿔주시고 계시지만 사실 더 많은 양질의 트레이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조 대표님은 지금 혼자만의 방법으로 열심히 구쌤과 만나고 그렇게 공부하셨지만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트레이너들은 좀 어떻게 이런 전문성이나 그런 거를 쌓을 수 있을까요? 이거를 좀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어렵잖아요. 저희끼리도 둘이도 많이 얘기했고 답이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직접 공부도 하셨던 입장이니까.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옹심이 언니. 옹심이 언니가 진짜 열심히 스며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트레이너가 될 거야는 혼자 이제 마음속에 넣어두고 엄청 배우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저희 커뮤니티에 오면은 진짜 제가 나름 엄격하게 모시는 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고 있고 보호자님들도 교육에 대한 의지가 있는데 그냥 본인이 거기서 계속 녹아들려고 엄청 노력을 하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똑똑하게 접근했다고 봐요. 간접적으로 자기가 수업 참여하면서 굿쌤 만나고 간접적으로 도피트니스 수업 가가지고 거기 트레이너 만나고 보호자님들 대화하는 것 엿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하지? 혼자 엄청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좀 하나하나 강아지를 보면서 나의 강아지도 잘 키우고 싶고 뭔가 보호자의 시선으로 계속 접근했지만 이 실제로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어떨까 하면서 계속 뭔가 발품을 팔았군요. 네네네네 엄청 관찰하고 공부하고 거기서 혹시 괜찮으면 질문을 하고 이러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녹아든 것 같은데 그게 그 친구가 되게 착하지만 그것도 되게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그 친구는 자존심이 막 착해서 막 높진 않아. 그러니까 애초에 막 내려놔야 된다 이런 친구는 아닌데 그걸 되게 본능적으로 했다고 생각해요. 다 내려놓고 엄청 배우러 다녔어. 그러면서 자기가 틀린 것도 필터링하고 더 물어보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며들었던 건데 저는 그 친구가 접근한 방법이 제일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트레이너 해야지라고 하면 나는 증을 닦고 난 보호자들을 가르쳐야 되고 뭐 난 틀리면 안 돼. 이게 굉장히 강하게 있는 상태에서 하려면 한계가 엄청 빨리 오고 다른 트레이너랑 대화가 되게 어려워 보여요. 왜냐면 나도 공부 많이 했고 나도 걔 다룰 줄 아는데 내가 어떻게 쌓아왔는데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거에서 많이 좀 빨리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본 것 같고 그러니까 방법이 있진 않은데 그런 식으로 계속 발품 판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좀 반성하게 되는 거.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그리고 한 분 더 생각나는 분은 홍창한 트레이너. 그분도 계속 배우러 다니시잖아요. 계속 공부하고.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진짜 저는 멋다고 느끼는 게 계속 포용하려고 하세요.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을. 그리고 그거를 정의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지 저런 케이스도 있고 어떻게 해야 그러면은 내가 더 멋지게 설득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뾰족하지 않게 부드럽게 설득하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공부 엄청 하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멋지신 분이에요, 진짜. 근데 잘 되고 싶은 트레이너들이 그렇게 했냐? 아무도 생각 안 나. 아픈 것을 싹 꼬집어 주시는
시원해. 그리고 지금 멘션한 두 분 영어가 편하지 않거든요. 근데 진짜 열심히 계속 영어를 쳐다봐요. 왜냐면 확장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저 트레이너 영어 안에서 지식 확장 한 게 금방 오는 거라고. 그건 좀 반성하게 됩니다. 하십시오. 그럼 나도 해야지. 나도 영어 공부해야. 근데 요약하면 그거네. 발품 팔고 공부하고. 딱 이렇게 느꼈어. 방법이 어딨냐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오히려 정석대로 가라. 원장님도 비슷한 생각이실까요? 저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기본 자세는 비슷한데 저는 도제 형식 맞다고 봐요. 도제식이 맞다고 봐요. 스승과 제자. 스승과 제자 형식. 원장님이 훌륭한 스승이 되어 지금 주셔야 되는데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요? 저한테 못 해주신다는 게 아니라 저는 원장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 널리 뜻을 표출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덜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도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어볼게요. 그 얘기 좀 이어 나가 주십니까? 아니 이게 왜냐면 그 도제 방법이 좋다라는 것은 당연히 후술하게 필요한데 한 사람한테 지식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게 생각의 뿌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매우 오만한 것이 그게 없다라는 생각의 뿌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사람의 난해해. 그 사람의 코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코어가 확장되는 과정이 중요하지 그 코어가 있는 것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돼요. 저희가 그러면 그 코어가 좋은 선생님한테 잘 자리 잡혔을 때 그 사람이 더 올곧게 저는 성장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도제식을 말했던 것은 내 관을 갖기 전에 남의 관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는 건 전 되게 이상하다고 느끼거든요. 내가 관이 아직 없는데 그럼 남의 관을 엿봐야지. 네,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내 관이 생기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찰, 공부. 살아온 이력. 좋아요. 다 자기 위주의 생각인데 그런 것들이 남을 통해서 그걸 남의 그 편린들을 계속 모으면서 성장하는 것보다도 먼저 그 남의 편린을 받아들일 때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게 되려면 일단 이 코어가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이거를 세우는 과정이 나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누구나. 어려운 말이에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럼? 자기한테 만들어진 코어라는 게 반드시 누구한테 뭔가 듣고 경험하고 그런 게 있어야 코어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 이제 도제식이라고 보는 거야. 왜냐면 그 생각하는 관을 갖는 과정이 예를 들어 누군가의 선생님은 뭐 책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능력과 노력이 엄청 커야 돼요. 어떤 경험과 한 사람과 어떤 선생님 아래에서 계속 배우는 그 일련의 과정을 벗어나서 자기가 혼자 성장하는 건 엄청 힘든 과정이에요. 근데 나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좋은 스승을 찾으려면 좋은 스승 찾는 것도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 전에 좋은 스승을 만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가 이게 조금 더 현실적인 말이지 않을까. 그게 코어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고 그 코어를 갖고 누구를 만났을 때 좀 수정되는 거 아닐까요? 기승전 공부맨이네. 맞고 그러니까 제가 초점을 맞춘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수료증 어디 가서 수업 듣고 이런 방식으로는 반쪽짜리 전문가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도제식이라는 건 그 선생님이 일하는 곳, 그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꾸준히 오랫동안 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일단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채연 선생님, 채연 쌤은 그게 어느 정도 있어요. 그 안에서 이제 다양한 것들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무섭게 성장을 하고 최근에 저한테 묻는 것들이
조금 고민하게 만들어 나를 이제. 어허. 조금 생각하게 돼 대답할 때. 이제 그 정도로 저한테 멋진 질문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되려면 이제 그게 필요하다. 도제 방식의 어떤 뭔가. 그러니까 제가 뭐 도제라는 거는 그러면 스승 밑에서 몇 년 써와야 되냐? 당연히 그 얘기 아니고. 요즘 스레드에 그런 사람들 있던데. 뭐야? 최저 시급 받고 막 4시간 출퇴근하면서 훈련소에서 막 배우는. 뭐 그건 그것도 굉장히- 방법이죠 하나의. 그것도 그런 하나의 거 이렇게 방법이죠. 손 물린 거 이렇게 밴드로. 그건 잘 올려가지고. 모르겠고. 근데 이 얘기를 굳이 왜 하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이쪽 업계에 들어올 때 시작을 다 어디 가서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시작해요. 어디 뭐 수료증. 그리고 나서 현업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진짜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전문성에 있어서 혹은 그 사람이 제공하는 그 트레이닝의 그 과정을 볼 때 뻔해요. 우당탕탕 할 것이. 경험 자체가 적은데 그러면 이거를 누군가가 좋은 방식으로 성장을 시켜줘야 되는데 도제 방식이 지금 완전 막혀버려서 나는 그게 이게 과연 이게 맞나? 이 생각을 요즘에는 하는 거야. 근데 난 그 생각도 들어. 그 한국인 특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직업을 가지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정석적인 코스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승무원이 되려면 뭐 아나운서 학원을 다니고. 그거보단 리스크를 줄이는 거 아닐까요?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는 거. 그쵸. 근데 뭔가 그 워낙 이제 수능 베이스 인간들이 많다 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수능을 잘 보려면 뭐 국영수를 이런 학원을 가야 하고 그래야 이제 100점 맞을 확률이 높아지고 막 이러니까 사실 뭐 의사, 뭐 훈련사, 뭐 같은 이런 전문성을 가진 직업이라고 봤을 때 자꾸 그런 걸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자격증을 보고. 제가 느낀 것도 그 리스크를 적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보다 이 트레이너 훈련사 되는 길이 사실 좀 정해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동의한다니까. 있어요. 나 그 얘기를 한 거라니까. 네. 그러니까 도제라는 선택지가 막혀버려서 나는 그게 문제라고 보는 거야. 막혔다라는 건 지금 불법임. 이제 그게 안 돼. 왜요? 그러니까 쌤이 말하는 도제의 형태가 왜 불법이에요? 옆에서 관찰해야 돼서? 열정 대유? 최저시급 때문에 전 최저시급을 반대해요. 근데 나는 이거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봐봐. 최저시급이 있어야 되는 이유도 알아? 나 다 얼추 동의하는데 나는 그게 선택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노동자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업계에 처음 들어올 때 나는 무급으로 일하고 싶었어. 나는 돈 받기도 싫었어. 왜 나 전자절판공과 다니다가 중퇴한 놈이 와갖고 훈련사 되겠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거든. 그래서 어디서든 왔다. 좋은 직장에서 나도 일하고 싶었고 그러려면 저 사람한테 내가 좋은 조건으로 도제식으로 배우는 건 불가능하니까 얘기를 이어가자면 나 큰일 났다. 이제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죠? 그니까. 내 선택에 따라서 내가 돈을 안 받고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왜냐면 난 배우고 이 업계에서 일을 하고 싶고 전문성을 쌓고 싶어. 안전하게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근데 그 선택지 자체가 국가가 그냥 막아버렸다고. 그래서 업장도 그래 우리가 너를 한 명의 노동인으로서 고용을 해서 노동법을 지키면서 하는 게 지금 힘든데 그래도 네 마음을 보고 네가 진짜 무급도 괜찮다면 들어와서 배워라. 이제 그냥 국가가 정해서 안 돼 버린다고. 나는 그게 왜 내 개인의 선택에 국가가 참견질하는지 난 그게 마음에 안 들어. 왜냐면 나는 내 성장 과정에서 그게 문제가 있었거든. 어쨌든 근데 뭐 이 도제 방식에 대한 거를 굳이 지금 이 돈을 안 받고 일하는 걸 떠나서 가장 큰 문제는 일하면서 배워야 돼. 내가 느끼는 바는 트레이너가 전문성을 가질 때는 분명히 일하면서 계속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배워야 돼. 그게 안 되면 나중에 이제 애로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는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측면의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최저시급 받으면서 좀 다른 도움이 되는 일로 뭔가를 하다가 좀 현장 경험도 배우고, 그러니까 훈련사라는 업특성상 걔를 그 대하는 일이 결국 직접 대해봐야 배우는, 몸으로 배우는 게 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정의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 이론적으로만 아는 게 제일 위험한 거고 사실. 맞습니다. 응. 뭐
뭐 이 고전적 조건 어쩌고 다 현실은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런 생각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그 운동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이 무게를 들어봐야 되는데 머리로 만든 거지. 이 자세로 가슴 펴고 그러면 근육이 뻥 생긴다. 인데 현실은 이제 막 그 근육통도 되게 심하고. 정치 얘기까지 나왔는 그 상황인가? 그럼 결국 말해버렸고. 어쨌든 근데 뭐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난 워라벨도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해. 그런 측면에서. 진짜 나락쇼네 이거. 어쨌든. 워라벨. 그치 워라벨. 뭔 워라벨이요? 워크밖에 없는 사람들이 맺히던 게 워라벨인데 워크를 같이 시작하고 라이프와 밸런스가 이미 어느 정도 있는데 뭔 워라벨이냐고. 아 근데 워라벨이 칼퇴의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알려진 것 같아. 칼퇴의 의미가 아니어도 똑같은 의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워크를 잘하기 위해서 밸런스를 잘 유지해라라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으면 너무 사람들이 피폐해지니까 그런 말이나 규제들이 생긴 거지. 살아야 되니까. 나중에 죽어요 그러면? 에? 난 그렇게 생각해. 지금 안 죽으려고 하면 나중에 죽는다고 생각한다고. 아 그쵸. 심오해. 지금 대화 끊으시려고 지금. 그쵸? 치시려다가 그만하세요. 원래 얘기로 넘어가죠. 이거 너무 산으로 가니까 진짜 너무 산으로 가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 전문성에 대한 집착은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몸으로 배우는 일인 것도 맞지만 제가 직접 몸으로 훈련사로서 활동을 해본 건 아니지만 전문성에 대한 집착을 하다 보면 몸으로 배우든 뭐 공부를 더 하든 그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중요한 거지 그거를 그걸 찾아가는 방식은 진짜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서. 진리에 가까운 말을 해버리시는 거죠. 동의합니다. 그 부분도 당연히 동의합니다. 최근에는 전에 비하면 더 좋게 생각하자면 옛날에는 훈련소 들어가서 연습하는 거 밖에 없었잖아. 요즘에는 그래도 정말 다양한 선택지들이 열려서 그 측면은 당연히 너무 좋다고 생각해. 오, 그래도 상현쌤 전문가 이제 훈련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느낌이네요. 그 질문이 근데. 맞습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게 사실 뭐 제가 반려동물 학과를 나왔고 그런 데서 계속 전문성 공부를 해왔는데 사실 비강압식 트레이닝을 한다고 하면은 요 넓은 세계에서는 약간 사이비 소리를 그렇지. 들은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지금 비강압식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게 뭐 어디 업체 가서 일하면서 배운다 해도 사실은 크게 찾을 수 없고 이게 저 너무 좋다고 생각해. 그 건대 과정이 유일하게 뭐라 해야 될까요? 맨 땅에 헤딩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길이 그 정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나머지는 진짜 그 채연쌤처럼 진짜 자기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이곳저곳 찾아보는 과정밖에는 길이 없다는 게 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 하긴 요리사가 되려고 하면 막 나라마다 유명한 요리 학교가 있고 막 그런 뭔가가 있는데 훈련사라는 직업이 비교적 오래되지 않아서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비강압식 훈련사다? 완전 뉴 장르인 거지. 안타깝군요. 근데 좀 한 30년 정도는 있다 보면 또 생기지 않을까.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도 환갑이 아니야. 아! 상현 씨가 많이 해요. 상현 씨 강단에 서야지. 힘내보겠습니다. 또 좋습니다. 또 그래서 이어가자면 원장님은 왜 강단에 안 서시고 누군가의 스승이 안 되시고 왜 이 뜻을 안 펼치시고 이러시는 겁니까?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선생의 그릇이 아니라 끝.
아니야 뭔 소리야. 관심 없어요 강단에 서는 거. 서면 재밌는데 나름의 그 재미가 있는데 그거보다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보다 남한테 도움을 줄 때 더 재밌다고, 더 즐겁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제 좋아하는 걸 하고자 포기한 게 많은 사람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 이런 겁니다. 강단은 제가 서겠습니다. 어울리는 농담, 사람들이 있어. 농담. 예를 들어 조 대표님 말도 되게 고르게 잘하시고 단어 선택도 되게 엄밀하시고 나는 매우 다분히 감정적인 측면이 너무 많고 하여튼 안 돼. 내가 볼 때 적절한 스승은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내가 판단할 때는 스승은 JD가 최고입니다. 정다현 트레이너는 기가 JD가 막힙니다. 최고입니다. 진짜로. JD만큼 멋진 분을 아직 못 봤어. 최근에 그 전문가 대상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시잖아요. 나는 그게 아주 커리큘럼화되고 확장됐으면 좋겠어. 이미 어느 정도 해 오신 게 많아요. 뭐 D&T 과정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 월간 전문가 듣잖아요. 네. 아직 안 가봤죠? 네. 꼭 가세요. 진짜. 진짜 그냥 뇌가 흔들릴 정도로 엄청 배워요. 진짜로. 진짜로. 그리고 그분은 진짜 리얼 케이스들을 진짜 많이 갖고 오셔가지고 내가 그 현장에 없어도 진짜 많이 배우는 느낌을 진짜 많이 구현을 해주셔서 그 모두가 들었으면 좋겠어. 그 주제가 얼마나 다른데 와. 까지 JD 찬양으로. 오늘 3분 나오셨는데 이분들 다 팟캐스트 초대가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은데? 채연 쌤, 연락 한번 정환 드려야지. 쌤. 제가 항상 뵙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JD 수업 진짜 강추 진짜. 교육에 대한 얘기가 얼추 마무리되어 가는군요. 다음 주제가 뭐였지? 진짜 중요한 주제가 남아 있어요. 지금 어쨌든 저희랑 이제 대표님이랑 만난 게 마케팅적인 걸로 좀 딥하게 이야기가 됐었잖아요.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른셈 마케팅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어떻게 괜찮지. 보시나요? 제가 맨날 말하잖아요. 부족하다고. 근데 요즘 좀 나아지지 않았어요? 왜요? 자, 변명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바른 독 가이드라는 신규 계정을 맞아. 개설했고요. 거기서 이제 컨텐츠들을 장기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호자님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거, 산책 때 뭐 할 거, 그다음에 요거 팟캐스트 잘라서 자극적인 거 뽑아내는 거. 그래서 이번에 영상 조회수가 터졌어요. 오. 무려 3,000회. 오 진짜? 네. 나이스. 보셨네. 네. 그 팔로워가 그 영상으로 12명인가 늘었더라고. 이야. 괜찮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뭐 마케팅 관련해서도 제가 전문성을 굉장히 집착하기 때문에 어렵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겠지만 심플하게 얘기하면 우리 서비스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유치원에 와라. 우리 유치원 고객님들을 모십니다. 그 목표를 달성을 했는가? 정확한 지적이. 그러니까 행위만 하는 건 누구나 해요. 그러니까 0에서 1은 이제 하는 거를 이제 습관이 된 거고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고 반응을 보고 더 멋진 걸 만들고 1은 했어. 그럼 그 1의 다음은 이제 하는 건 이제 잘하고 그 전환에 도움이 되는가 이걸 이제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뭐 못생기게 하든 예쁘게 하든 뭘 하든 상관없어. 팔로워가 늘어도 되고 안 늘어도 되고 뭐 다 여러 가지 수치들이 나올 텐데 결국 그러면은 이게 구매 전환에 도움이 되었는가 계속 그걸로 판단을 해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최종 목표는 항상 구매 전환에 도움이 되었는가 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됐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검토를 해야죠. 심플해요. 그거 알아요? 셀미 디스펜 알아요? 그게 뭐예요? 펜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펜 팔아봐 나한테. 그거 알아? 약간 그거 당하는 기분이었어. 우리는 지금 그거 하는 거야. 이 펜은 이렇게 잘 나오고 이러고 하는. 그럼 이제 우리한테 그거 한 사람이 탁 갖고 옆 사람한테 바로 가는 거야. 그럼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우린 지금 이 상태라고 지금 말하시는 것 같군요. 맞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작년 재작년에 바른셈의 활동에 비해서는 진짜 많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 생각을 하고 사실 본업이 트레이너인데 이렇게 인스타도 하고 이렇게 콘텐츠 만들고 이러는 게 보통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통 일이 아닌 경지는 왔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성과를 내야 이제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왜냐면 결국 시간을 쓰고 열심히 공부해서 막 편집하고 이러는데 그 결과가 결국 뭐 문의가 온다든지 뭐 신규 등원생이 생긴다든지 그런 거에 그 트래킹이 돼야 결국 그 일하는 거의 성과라는 거를 관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맨날 말하지만 강아지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알리고 뭔가 홍보하고. 이 팟캐스트는 상품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아니요. 내가 왜 하냐고 물어봤잖아.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우리 재밌으려고. 근데 이렇게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데 이제 이런 것도 뭐 그 단 한 명이라도 이제 바른셈과 우리에게 호감이 된다. 뭐 우리의 그런 신뢰도와 호감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왜 마이크 던져? 그렇게 갈 수 있겠죠. 방금 신뢰도와 호감도를 높이는 말들을 내가 했나? 사실 주제 넘지만 이 팟캐스트 하는 이유가 사실 저희보다 이 게스트로 오신 분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멋진 사람이 있다라고 소개시켜주시는 과정 때문에 이걸 만든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희 코가 지금 석자인데 이거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도 월에 한 번 전문가 모시잖아요. 진짜 지난번에 왕복 4시간 걸려서 그분 뵙고 왔어요. 스튜디오 빌리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결국 이걸 하는 저는 본질적인 거는 그냥 우리도 재밌게 사는 이유가 필요할 거 아니야. 이게 뭐 항상 뭔가 전환에 도움이 되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왜 하는가? 그 왜 하는가를 우리가 그냥 서로 나누는 것 같아. 이런 시간으로. 왜냐면 일할 때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바른셈 마케팅 잘하고 있는가? 이런 거는 이제 일적인 거긴 한데 뭐 어떤 전문가를 만나야 하는가, 뭐 왜 이 일을 시작하는가, 뭐 서로 자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바른셈 마케팅은 이제 열심히 하긴 해야지. 아자. 내가 요즘 잔소리를 안 하긴 했어. 해주십시오. 갑자기 홍보 얘기하니까 되게 조용해졌어.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어려워. 어려워요.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지식의 차이잖아요. 원장님 여기에 무지하신 상태고 무식하기까지 하죠. 관련한 고집은 있으신가요? 뭐라고요? 긁적. 아니 근데 마케팅 잘하는 유치원 원장님들 봐야 돼. 하고 꼴이라도 쫓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네라고. 네. 아니 내일은 쉽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 바른셈 옛날 릴스 봐요. 엄청 발전한 거야. 동의합니다. 오상현이 발전했어. 맞아. 그냥 바른셈은 그냥 매일 똑같은 걸 할 뿐이야. 항상 유치원 안에서 뭔가 잘하려고 하지. 우리는 더 배고파야지 뭐. 더 배고파야 춤을 추든 뭐 틱톡을 찍든 하지. 저는 간절함과 연관이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참 어렵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내 개인적인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바른셈을 하든 뭘 하든 예를 들어 잘 뭔가 불만스럽잖아. 그러면 그걸 막 다듬으려고만 대가리를 막 굴리지.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알려야지 여기까지가 생각이 사고 회로가 엄청 안 흘러. 미치겠어 그것 때문에. 나중에 시간 며칠 지나서 뭐 예를 들어 상현 씨가 인스타 막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래 내가 지금 이걸 마케팅을 좀 더 고민을 하고 보호자님들한테 혹은 우리를 모르시는 분들한테 우리를 그래도 알리는 거에도 좀 힘을 써야지. 그게 원장의 그 사장이 돈 물어오는 게 사장이라고 하잖아. 나는 과연 사장이 맞나 지금? 난 가장 오래 일한 책임을 가진 거 아니 지고 있는 훈련사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그 근육을 만들어야지. 맨날 생각하다 말잖아요. 그 생각하고 있으면 저기 똥 치우고 애들 가서 이리와 해야 되고 그래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치? 그러면 똥 치우면서 마케팅 잘하는 유치원 원장님들은? 똥을 안 치우겠지.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사람들의 삶을. 어? 농담입니다. 물론 농담입니다. 물론 농담입니다. 예, 예. 합니다. 그러시겠죠. 저는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너무 좋은 제품이 알려지지 않는 거는 죄악이에요, 죄악. 너무 좋은 서비스가 더 유명해지고 예약이 대기가 걸려야 되는데 그거는 네, 네, 제 노력이 불찰. 필요합니다. 물어봐서 말했습니다. 먼저 얘기한 적 없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맞는 시간이었어요 원래. 아찔하다. 사실 저도 지금 인스타 보다 보면 재밌는 거 우리가 패러디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다 저장하기를 눌러두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에너지가 그 회사에서 그 애들 똥 치우고 이리 와 거기서 끝나버려요. 네. 그래서 사실 영상을 찍으려면 좀 정돈되고 그런 상황에서 찍었으면 좋겠는데 정돈 되지 못해요. 정돈하려고도 네. 노력하지만 영상 찍을 그런 환경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다 나 때문이야. 왜냐면 우리 쌤들은 퇴근이 없거든요. 제가 사업을 그따위로 구상을 해놨거든요. 퇴근하고도 저녁 내내 보호자님들이랑 카톡하고 트레이닝 응대하고 그리고 자겠지 아마. 그리고 일어나서 또 유치원 출근하고. 나 때문인 것 같아. 뭐 어떡하겠어 근데. 맞아요. 근데 뭐 운영 방식이 좀 남다른 건 있고 뭐 바른샘 출신 트레이너다라고 했을 때 나는 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좋아서 하는 거겠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갑자기 심각해졌어 마케팅 얘기하니까. 근데 대화하다가 갑자기 마케팅 얘기하면은 조용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이팅. 세피나. 마케팅. 조금의 팁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일단 네이버에서 바른샘을 검색했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 관리를 해야 되고 보호자님들이 바른샘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하는지 그 버즈량이 얼마인지 신규 문의를 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 때때로 프로모션이 있는다든지 뭐 체험권이 있는다든지 등등 그만할까요? 계속 나오지 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유, 좋은 지적이십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아유, 어지러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런 건? 뭐 저도 근데 하려고 왁을 해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마케팅할까라고 하면 저도 어려워요. 중이 제 머리가 깎기가 어려워서 제가 지금 깎아드리고 있잖아요. 하면 돼 하면. Just do it. Just do it. 이거 보호자님들한테 맨날 하는 말인데 시작만 하시면 돼요. 꾸준히 하면 돼요. 꾸준히 효과적으로. 교육이랑 똑같네. 심지어 돈을 주면 더 잘 된다라는 것도 교육과 똑같군요. 그럼. 그만! 쓸데없는 소리를 점점. 아 그렇군요. 더 발전된 모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래 노력하자. 갑자기 우울해졌어. 끝자락에. 힘이 축 빠지는. 놀랍게도 그래도 유튜브 이제 구독자 100명이 다가옵니다. 와우. 그래? 95명이나 해주셨어요. 뭐 재밌다고 봐주시네. 감사합니다. 꾸준히만 해요. 꾸준히. 다 뭔들. 나도 지금 유튜브 엄청 힘든데 꾸준히 하고 있잖아. 언젠간 다 만날 수 있어. 그 얘기가 좋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바른샘 마케팅도 그렇고 비강압식 교육도 그렇고 와글도 그렇고 우리가 찾아가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만나야 될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그냥 똑같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계속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그 사람한테 계속 가야 돼요. 갔는가? 하면은 나도 반성할 게 되게 많아서. 맞았네요. 저희 그냥 호공에다 봐주세요 이러고 있잖아요. 그냥 여기 있다가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인스타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저도 되게 많이 답답해요. 왜냐면 뭐 지금 팔로워 2만 갖고 내가 뭐 엄청나게 많은 거 할 수 있는 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 20만이면 더 좋겠죠. 근데 그거는 20만이 나한테 안 온 게 아니라 내가 안 간 거야.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돼. 어떻게 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숙제입니다. 어떻게 가? 쉽지 않네. 쉬웠으면 모두가 다 성공했겠죠. 맞아. 그렇게 생각해야지. 지금 정신 붕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영상 후반부 다 지금 이런 분위기인데 그니까. 이거 끝까지 들으시는 분이 없으시겠는데요? 어. 이거 누가 들으셔? 아니, 왜 긍정적이잖아. 가면 돼요. 요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렇게 트레이닝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혹은 내가 아는 주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라라라 이렇게 계획이 짜지고 이렇게 사고가 돌아가는데 마케팅에서는 하도 시도했다가 좌절을 한 경험이 많다 보니까 뚝뚝 끊기는 기분이야 생각이. 다이어트가 생각나네요. 다이어트 같기도 하고. 평생이요, 평생. 나이를 먹을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다이어트인 것처럼 업력도 쌓일수록 어려운 것이고. 바른쌤이 올해 마케팅 목표로 삼은 것들이 있고 오. 그거를 지금 저희는 착실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효과적이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평가를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조 대표님이 항상 저번부터 말씀하신 게 그냥 하는 건 다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셀프 피드백을 주면서 계속 발전해야 되는데 니들이 그걸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조금 반성하게 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개선할 게 있다는 거는 좋은 겁니다. 있겠지? 응. 네. 근데 우리 새로운 것도 기획하고 있잖아. 그쵸. 그거 나 기대 중이고 누군간 보겠지 또. 자, 좋습니다. 자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갈까요? 너무 고통스러운 주제라서. 네네. 사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사실 요 정도고 뭐 조 대표님하고 다양한 주제로 더 사실 이야기 나누고 싶지만 요런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는 대화 주제가 있고 아닌 주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시지요. 좋습니다. 예. 끝을 어떻게 끝?